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479페이지 볼게요. 자, 479페이지 목차 02번이죠. 가치 발생률입니다. 발생률은 지난주 이어서 가격 형성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자, 가격 형성 원리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감정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화하는 작업인데요. 자, 지난주에 가격의 일반 이론부터 보았습니다. 일반 이론요. 자, 크게 목차가 4개 나왔죠. 첫 번째, 부동산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봤고요.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세 번째가 가격의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가 시장 가치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먼저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는 가치는 영어로 value가 되고요. 장래 모든 편익의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가격은요, price죠.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가리킵니다. 이 양자와의 관계는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돼요. 오차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가치와 가격은 같을 수도 있잖아요. 오차만큼 차이가 있더라. 두 번째요. 가격이 이중성하게 되면 대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더라. 서로 이제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중성에 근거하게 되면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얘만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에 가격의 특징은요. 한 5번 나왔죠. 암기했습니다. 빨리 장가 가소 기억나시죠? 가소 장계 4가지가 돼요. 자, 그럼 첫째, 가격은요, 가격과 임의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에 소유권, 권리, 이익이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밸런스 형성이 되고요. 또 개별적으로 각각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소장계 4가지를 암기했었고요. 네 번째요,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자정의 통합하자, 통합자정입니다. 자, 통상적 시장이 되고요. 합리성은요, 출품 기간의 합리성입니다. 다음에 자연성이죠. 거래의 자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정통성인데 당사자의 정통성을 말해요. 통합, 자정 4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격의 일반 이론이 되었고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가격은요, 주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가격 발생률입니다. 크게 3가지가 유, 상, 유 3가지죠. 먼저 유용성입니다.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 있고요. 다음에 유효수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용성은 수요를 움직입니다. 유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수요가 증가되고요. 그것만큼 가격은 높게 발생이 돼요. 두 번째, 희소성은 공급을 움직입니다. 즉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공급은 부족하고 귀합니다. 그럴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되고요. 세 번째, 유효수는 구매력 있는 수요인데 얘는 수요 그대로 수요를 움직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들은 수요를 움직이고요. 어떤 것들은 공급을 움직여서 이들에 의해서 각각 가격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형성률입니다. 형성률은 발생의 3자, 이에 영향을 미치더라. 자, 이것이 바로 가격 형성률입니다. 자, 크게 종류 세 가지긴 하시죠. 일지계 세 가지입니다. 일반윤입니다. 지역윤이 있고요. 다음에 개별윤 세 가지입니다. 자, 이상 일지계 세 가지가 유상유 3자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요. 일지계 중에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이 두 가지는요. 오로지 부동산만 움직이죠. 부동산 특유 요인들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지역 분석이 됩니다. 다음에 개별 요인 분석은 개별 분석이 되고요.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음에 이 전체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합니다. 자, 법칙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격 재원칙입니다. 그러면 재원칙 종류가 크게 13개 원칙이죠. 자, 이 많은 원칙이 전반적인 모든 흐름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면서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원칙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원칙은 바로 최유사용 원칙, 최사 원칙입니다. 결국 최사가 반영된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언제나 최사가 반영이 된 가격, 최사 가격입니다. 다시 최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본다면 크게 네 가지 흐름인데요. 첫 번째가 최사의 바탕이 되고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토대 원칙. 다음에 내부 원칙이 있죠. 다음에 외부 원칙이 있고요. 다음에 가장 거리가 먼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가 바로 가격 형성 과정이 되고요. 자, 전체 숲을 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원층은 거의 매년마다 나와요.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어떤 경우도요.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출제가 너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가격의 일반 요인입니다. 따라서 가격 형성 원리는요. 요 세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재원칙,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리고 가격의 일반 요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 하나씩 보는 거죠. 지난주에는 일반 요인 네 가지를 모두 정리했고요. 자, 이제부터 자, 발생 요인이 무엇이냐?
다음에 형성 요인이 무엇이냐. 다음에 지역 분석과 결 분석입니다. 다음에 전칙 13개. 이걸 다 보는데 2시간 더 걸리거든요. 꼼꼼히 정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요, 479페이지죠. 자, 발생 요인 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목차가 4개 보일 거예요. 1번 유용성, 2번 상대적 기소성, 3번 유효수요, 4번 이전성 4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미 유상유 이렇게 암기했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니까 바로 이전성입니다. 그래서 유상유이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3가지 유상유는요. 각각 수요를 움직이고 공급을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는 공부를 했고요. 이전성은 바로 권리의 이전 또는 권리의 양도를 말해요. 앞에서요. 부동산 가격 특징은 가소장개 4가지죠. 여기서 이제 소가 바로 소유권의 가격, 즉 권리 가격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땅을 들고 오고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지불하면요. 필히 권리 필정, 등기 필정을 이전받아야 됩니다.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 양도까지 있게 되면 모든 거래가 종결이 되고 가격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 요인은 유상유이 단어 4개만 하시면 돼요. 더 공부할 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별표를 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 4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참고로 종류를 잘 묻는데 자 이렇게 물었잖아요. 다음 중에서 발생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효율성 이런 말은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발생 요인입니다. 자, 이어서 한 장 넘겨줍니다. 482페이지예요. 목차 03번 가치 형성요인입니다. 형성요인도 종류는 이미 3가지 아시죠? 자, 일지계 3가지입니다.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3가지예요. 이상의 3가지가 모두가 유상유 3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박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 크게 일지계 3가지가 있고요. 또 종류가 되게 복잡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좀 풀어서 볼게요. 자, 풀어서 본다면 크게 일지계 3가지죠. 먼저 일반 요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 요인은요,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전국적인 요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만약 법이 바뀌어요. 공법이 개정되고 세법이 개정되면요, 이 법 개정은요, 전국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전국적입니다. 다음에 지역적이죠. 다음에 개별적입니다. 전국적, 지역적, 개별적 이렇게 내려가니까 점점점 범위가 축소되고요. 이렇게 축소시키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 얘는 뭡니까? 지역 분석이고 얘는 개별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연결합니다. 결국 전체를 보니까요. 일지계 세층에서 지역 분석의 개별 분석 이렇게 연결하니까 얘만 딸랑 남았잖아요. 공부할 게 없단 말입니다. 얘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책을 보니까요. 일반 요인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사회적 요인, 다음에 경제적 요인, 다음에 행정적 요인입니다. 얘만 잘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역 요인 종류로 꽤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학교론에서 용도 지역은 먼저 주거 지역, 다음에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농업 지역, 임업 지역 이렇게 주상, 공농, 임 5가지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또 개별요인 하게 되면요. 토지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 토지와 건물의 개별요인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건 지역 분석, 개별로서 넘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요. 일반 요인 요 세 가지 얘를 분명히 하시면 돼요. 하나씩 보기 전에요. 각각 또 종류가 6개, 6개, 6개 나눠집니다. 우리 시험은요. 사회적 요인 단독 문제가 한 번 출제되었고요. 경제요인 묻는 것이 단독 문제가 3번 나왔고요. 행정적 요인은 단독 문제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각각 얘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된 것들은 암기를 하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2가지만 제대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암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교재 보니까 사회적 요인 종류가 6개로 나눠집니다. 암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6가지가 바로 인가, 도교, 관건, 인가, 도교, 관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첫차 위주로 보는 건데요. 인구를 말하죠. 가족 구성 및 가구 분리를 말하고요. 도시와 공공시설 정비를 말하고요. 교육과 사회복지 수준. 관은요. 부동산 거래 사용식의 관을 말해요. 건축 양식의 상태 등을 말합니다. 자, 인가, 도교, 관건인데요. 바로 암기가 안 될 거니까 일단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자, 도교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종교. 도교라는 종교가 있는데요. 이 도교라는 종교가 사이비 종교로 낙인을 받지 않으려면 행정관청에 인가를 받는 것이 관건이다. 뭐 말은 택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인가, 도교, 관건 바로 문장이 연습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보면 첫 번째 인구입니다. 인구. 가는요. 가족 구성 및 가구 분리 상태를 말해요. 쉽게 보면요. 인구수, 가구수. 자, 볼까요? 일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역이 어디죠? 세종시. 엄청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면요. 당연히 이것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만큼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된대요.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자, 인구수와 가구수 우리가 상시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인구수가 있습니다. 가구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요. 부동산 가격은요. 인구수가 더 중요할까요? 가구수가 중요할까요? 가구수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가구수가 더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죠. 보기에는 낙관론자, 비관론자가 있어요. 특히 수많은 책을 보게 되면 특히 시장이 어둡다. 비관론자들은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나라가 일본처럼요. 인구수가 자꾸 감소한대요. 감소하니까 그만큼 앞으로 가격이 계속 빠질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구수가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요. 정반대로요. 가구수는 자꾸 증가합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는요. 결정적인 이유는 못 될 겁니다. 인구수와는 달리 가구수가 자꾸 증가해요. 결정적으로 1인 가구. 1인 가구요.
아마 2025년도가 되면요. 1인 가구 수가 10세대 가운데 40%, 4세대가요. 1인 가구래요. 그만큼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증가한대요. 그 이유가 뭐죠? 젊은 층이 결혼 안 해요. 계속 1인 가구로 남잖아요. 1인 가구 증가합니다. 결정적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50대, 60대 넘어가니까 황혼, 이혼요. 이혼을 하게 되니까 또 이제 과거가 분리되잖아요. 또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럼 또 40대, 이런 층은요, 애들 유학 보내잖아요. 부인 포함해가지고요. 그럼 본인은 교육의 아빠가 되거든요. 역시 1인 가구입니다. 자꾸 증가합니다. 뿐만입니까? 요즘은요, 결혼도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가 자꾸 증가하거든요. 이렇게 가구 수가 자꾸 증가합니다. 증가하니까 필연적으로 집가성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정부가 계속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결정적입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사회적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가격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도시 형성과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를 말이요. 자, 공공시설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학교가 들어서요. 신설이 됩니다. 동네가 좋아지잖아요. 또는 공원이 신설이 된대요. 얼마나 동네가 좋아집니까? 역시 사회적 요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초품아. 필연적이잖아요. 뭐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입니다. 예.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예요. 예. 요즘 아파트는요, 항상 초등학교를 껴야 됩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독서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책 보면 다 초품화가 늘 신조어.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항상 뭐 아파트 몇 미터? 200미터. 200미터 내는요,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가요, 이보다 훨씬 더 멀리 있더라. 또는 아파트 학교 사이에서 큰 도로가 있다. 애들 위험하잖아요. 이때는요, 항상 부모가 애를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아파트가 인기가 좋대 말입니다. 좋아요. 아파트의 조건입니다. 항상 초등학교 생각이 됩니다. 최우선적입니다. 다음에 이제 크면요, 중학교 들어가죠. 고등학교 들어가죠. 대학교 들어갑니다. 학군은요, 고등학교가 중요할까요? 중학교가 중요할까요? 고등학교 하시면 안 돼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면요, 좋은 고등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려면요, 좋은 중학교를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요, 3학년, 4학년쯤 되면요, 이때부터 부모들은요, 드디어 얘 장래를 생각해서요, 더 좋은 중학교를 옮기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좋은 중학교 나와야지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또 이사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학군 좋다는 게 말이지 항상 중학교 우선입니다. 여기를 잘 나와야지 좋은 고등학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공공시설, 특히 이제 학교죠, 학교. 이런 것들이 모두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과 사회복지 수준이 있죠. 역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 관행은 뒤에 나오죠. 관행해서 관자를 말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사용, 수익의 관행을 말해요. 다음에 건축 양식의 상태이다. 건축 양식의 상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회적 관점에서 가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가, 도교, 관건 6가지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경제적 요인 3번 나왔죠.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암기는 수월합니다. 첫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첫자 그대로 보니까 저재물, 세기교 이렇게 나와요. 저재물, 세기교. 저축, 투자, 재정과 금융, 물가, 임금, 고용의 상태, 세 부담의 상태,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교통체계 상태를 말합니다. 경증요인인데요. 자, 이것도요. 문장으로 연습할까요? 자, 저재물 세기교 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은행 가세요. 은행 가서 돈을 찾아요. 5만 원요. 자, 5만 원 인출하자. 그러면 이제 은행의 직원이 5만 원 내주죠. 5만 원권 한 장을 주든지 아니면 만 원권 5장을 줄 거예요. 틀림없잖아요. 결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은행 직원이요. 5만 원 찾는데 10원짜리를 5천 개 준대요. 황당하죠, 그죠? 예. 10원짜리 5천 개 주게 되면 어떡합니까?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10원짜리 5천 개 받게 되면요. 10원짜리가 뭡니까? 저재물. 저재물은 세기가 까다롭다면 돼요. 그래서 저재물은 세기가 까다롭다. 저재물 세기교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서자 그대로 보시면 저축과 소비, 투자의 상태를 말하고 재정과 금융의 상태, 물가, 임금. 그다음에 네 번째 밑줄 아세요. 세 부담의 상태 밑줄. 세 부담이 많다, 적다. 바로 경제적 요인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한 칸 내려가세요. 행정적 요인 중에서 다섯 번째 5번 보시면요. 밑줄 아세요. 부동산에 관한 세제 밑줄. 세제가 바로 세제도를 말해요. 구분합니다. 세 부담은 경제적 요인이고요. 세 제도는요. 행정적이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를 말하고요. 자, 6번 밑줄 아세요. 교통체계 상태 밑줄. 여기서 교통체계는 주로 자, 신설을 말해요. 전철역이 신설되었다. 또는 이제 도로가 신설이 되었다. 땅값 많이 올라가죠. 경제적 요인입니다. 이상 6가지 저재물 세기효입니다. 다음에 행정적 요인은요. 단독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온 것 암기할 필요가 없대 말입니다. 얘는요. 상식적으로 각종 정책, 규제, 제도, 통제, 법률 이런 단어만 하면 모두가 행정적이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도, 규제, 통제, 정책 등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요인은 거기 세 가지가 있다. 사경행 세 가지인데 얘는요. 인가도교 관건, 얘는요. 저재물 세기고 이걸로 끝. 얼마나 간단합니까? 더 공부할 게 없다. 아주 간단합니다. 딸랑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도저히 별표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전혀 부담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한 장 넘기니까요. 484페이지요. 목차 2번요. 일반 요인은요. 괄호 1번, 2번, 3번 보니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그대로 반복이 돼요. 사회적 요인은 암기에 있죠. 어떻게? 인가, 도교, 관건 그대로 나와요. 2번요. 경정요인은 암기에 있다. 저재물, 세기교 그대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3번 행정적 요인은 각종 제도, 규제, 통제, 법률, 정책 등을 가리킵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아래 박스 문제 있죠. 문제는요. 참고로 보시면 문제가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3번요. 지역적 요인은요. 자, 칠판 볼까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 임지 5개입니다. 그대로 1번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업지, 임업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번요. 개별 요인입니다. 각각 토지 개별 요인, 건물 개별 요인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얘들은요. 지금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건물 얘는요. 과거에 다 출제가 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15회 이후부터요. 최근에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지만은요. 요즘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상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기하고 싶어요? 예. 암기하겠다면요. 보세요. 주거지역 항목 몇 개? 13개. 상업지역 6개. 공업지역 8개. 농업지역 8개. 임업지역 6개. 다음 페이지 개별요인요. 토지가 9개. 건물이 5개입니다. 꼭 암기하고 싶다면요. 주거지역은 13개죠.
기사가도, 상공학위, 소재획, 전공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상업직은요. 배고, 경영, 성공 하시면 되고 공업직은요. 바로 판수동로, 연기수행 하시면 되고요. 농업직은 기지토, 소재, 수출, 취행 하시면 돼요. 임업직은 임기, 표토, 노행 하시면 되고요. 토지는요. 위너, 일고, 적공상, 병공 하시면 돼요. 건물은요. 면설, 시공건 하시면 돼요. 기가 막히잖아요. 보세요. 이걸 어떻게 전부 다 암기합니까? 예. 마치 중입 연불 외듯이요. 예. 자, 이렇게 암기 어떻게 하면 되죠? 암기는요. 적으라고 반복하시면 돼요. 저도 한 번에, 하루 만에 암기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암기하는데요. 몇 달 걸렸거든요. 몇 달 동안 계속 자나깨나 반복하면요. 이게 그대로 싹 다 내게 돼버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암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참고로 이제 이렇게 암기했듯이 제가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책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런 식으로 다 암기가 되었습니다. 모두요. 그래서 절대 공부는요. 암기가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초창기에 났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예, 문제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굳이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요. 상업지역만큼은요. 한 3번, 4번 나왔기 때문에 얘는요. 요것만 암기를 해주면 돼요. 암기를요. 그래서 이제 바로 2번 볼까요? 상업지역 6개. 자, 바로 암기하겠습니다. 상업지역요. 상업지역만 암기하자. 금방 암기가 돼요. 상업지역은 배고, 경영, 성공입니다. 배고, 경영, 성공. 아주 좋은 말이에요. 상업지역이니까 배고픈 사람이 경영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기가 막히게 좋은 말입니다. 배고, 경영, 성공.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배고픈 사람이 경영하면 반드시 성공하듯이 자수성가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요. 배고픈 사람이 공부하면요. 꼭 학교 갑니다. 자, 배고픈 사람이 공부하면 학교 간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공부도요. 배가 고파야 됩니다. 절박해야 됩니다. 예. 자, 공부 그냥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 자격증이 절박하면요. 무조건 학교 갑니다. 그래서 원래 학교 간다. 첫 번째는요. 절박하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자격증이 얼만큼 절박한지 그 장기도 따져봐야 됩니다. 절박할수록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죽으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남았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는 절박할수록 필히 합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자, 배고 경영 성공입니다. 주로 첫 잡으시면 돼요. 배고, 배우지입니다. 자, 배우지는 주로 상권이죠. 상권이 좋은 만큼 수익은 높아지고 가격은 높아지는 거예요. 고객의 교통수단. 일단 제 학원 볼까요? 자, 역세권이죠. 바로 옆에 길동역이 있잖아요. 버스는 있죠. 그래서 교통선이 아주 좋아요. 다음에 경연자의 창의력입니다. 같은 점포, 같은 장사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경제의 자질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영업의 종류. 자, 시대가 급변하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아주 가파르게 직업 판도가 바뀔 거예요. 뜨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요. 까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영업의 종류도요. 뜨는 업종이 있고 까라는 업종이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집니다. 다음에 성세의 상태죠. 자,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성장기가 있는가 하면 성숙기가 있고요. 또 까라앉더라 쇠퇴기가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집니다. 다음에 공법상 규제를 말해요. 이상 6가지 배고, 경영, 성공 이것이 모두가 상업지역의 지역율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격 형성률은 크게 일찍의 3가지인데 딱 암기 3가지야. 사회적 인가도교 관건, 경제적 저재물 세기기업, 상업지역 배고, 경영, 성공 여기까지면 100점이야.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면요. 공부가 끝났다. 더 할 게 없대 말입니다. 그래서 패스하시면 돼요. 약간의 암기만 요구가 됩니다. 이거 하면 공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별표 붙일 만큼 논점이 깊은 건 아니되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별표 없다. 별표가 없어요.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쯤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암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암기 잘합니다. 사회적 요인, 인가, 도교, 관건 아주 암기를 빨리 합니다. 암기는 확실해요. 틀림없이 암기는데요,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요, 암기를 다 해놓고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암기하지 마세요. 저도 나왔다면 인구, 가구수, 도시 형성, 공공시설, 교육과 사회복지, 관행, 건축, 양식 이런 걸 바로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가격 형성률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04번입니다. 지역 분석과 결론 분석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지역 분석과 결론 분석입니다. 자,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들렀습니다. 아파트 팔려고 하니까 중개업자가 묻죠. 자, 팔리는 아파트가 어느 동네 아파트입니까? 동네부터 먼저 묻습니까? 아니면 팔리는 아파트가 평수가 몇 평이냐? 동네부터 물어요? 평수부터 물어요? 동네부터 묻죠. 당연하잖아요. 동네부터 먼저 묻더라. 동네부터 묻더라. 지역부터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요, 강남이었습니다. 하니까 이야, 정말 동네가 좋네요.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강남 하니까 동네가 좋잖아요.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강남 하니까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언제 지었습니까? 어느 건설했습니까? 이거 다 묻잖아요. 하나는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부터 먼저 물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 바로 전체 분석입니다. 얘부터 먼저 하자. 전체 분석이 되고요. 먼저 묻더라 선행 분석입니다. 그래서 강남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얘를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묻잖아요. 얘가 바로 부분 분석입니다. 다음에 묻죠. 바로 후행 분석입니다. 얘가 바로 지역 분석과 결론 분석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제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뭘 파악하느냐? 바로 그 지역 전체에 바로 표준적 사용입니다.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별 분석은요, 표준적 사용이 아니고 최유효 사용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말이 길죠. 줄여서 표사가 돼요. 개별 분석은 최유효 사용이다. 줄여서 최사가 돼요. 따라서 지역 분석은 표사를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최사를 판정합니다. 이걸 왜 할까요? 또 이어서. 결국 표사를 판정하면 무엇이 나온다? 바로 가격 수준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지역 분석의 목적입니다. 개별 분석은요, 가격 수준이 아니고 가격 구하는 것입니다. 가격. 이것이 개별 분석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바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사가 뭡니까? 최사가 뭡니까? 차이를 알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표사는 한마디로 지역입니까? 개별입니까? 지역이죠. 그대로 지역만 연결합니다. 어느 지역의 가장 일반적 사용입니다. 그리고 평균적 사용입니다. 그 지역의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용 방법, 얘가 바로 표사가 돼요. 이것이 반영된 가격이 바로 가격 수준입니다. 다음에 최사는요.
지역입니까? 개별입니까? 개별. 개별 넣어주고요. 개별 부동산에 일반적 평균적 생이 아니고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 생이 바로 최사가 돼요. 이것이 반영된 것이 바로 구체적인 가격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표사, 최사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서울에 노량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노량진 여기 있습니다. 맞은편에 부어선 전철역이 있습니다. 역세권이죠. 노량진 지역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서울의 가장 유명한 학원들이 전부 다 모였다. 한마디로 가장 유명한 학원가 골목입니다. 전국의 유명 학원은 전부 다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바로 학원가 골목이다. 엄청난 역세권이죠. 당연히 이런 지역은요, 용도가 상업지역입니다. 자, 수많은 입시생들 또는 공시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유동인구 엄청납니다. 인구가 밀집이 되었습니다. 자, 학원이 있다면요. 학원 옆에 뭐가 있죠? 학원 관련 부대시설요. 자, 학원 관련 부대시설이 뭐가 떠올라요? 어떤 거? 식당요, 식당. 어떤 게 있죠? 편의점 많죠. 또는 PC방이다, 호프집이다, 치킨집이다. 아주 많잖아요. 다음에 골목 들어가게 되면 별도로 이제 원룸, 투룸, 자취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시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얘가 노량진 이 지역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평균 요상입니다. 얘가 표사입니까? 최사입니까? 예? 노량진 지역이며 표사.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다. 학원들이 많더라. 인구가 많더라. 전부 다 뭐지? 표사. 지금까지 설명된 모두가 표사. 얘가 바로 이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개하더라도 경매하더라도 항상 제기하는 순간 여러분 먼저 파악이 됩니다. 이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 이걸 설명하고 이걸 파악합니까? 왜 표사를 이걸 파악합니까? 이거 파악하니까 얘가 나온다. 얘가 나와요. 가격 수준 과학에서 표사를 하게 되고 이거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지? 가격 수준. 그러니까 이 노량진은요. 이렇게 좋은 상권입니다. 종로 못지않게 강남 못지않게 상권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무슨 말이죠? 땅값 비싸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자, 땅값이 평당 싸게는 자 2천만 원부터 출발해서 비싸게는 평당 6천만 원입니다. 이런 범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자 매매되는 범위도요. 여기서 요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대요. 이걸 밝힌 게 바로 가격 수준입니다. 싸게는 얼마? 2천만 원에서 비싸게는 6천만 원이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지역 분석은요. 항상 일반적 사용, 표사를 설명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이걸 한 다음에 뭘 따지죠? 이제 하나하나 개별 상태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식당 차리면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평당 6천만 원 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조금 들어가면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평당 4천만 원 한대요. 여기는 평당 3천만 원 한대요. 골목 들어가니까 평당 2천만 원 한대요. 요 범위에서 자 하나 가격이 결정됩니다. 얘가 뭐 최사, 가격.
그래서 이 범위에서 6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하나하나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결론, 항상 표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최사가 결정이 되고요. 또 가격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항상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역 분석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론 분석이 정해진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량진 지역은요, 학원 관련 부대 시설이 많은데요. 가장 많은 게 식당이 많더라, 식당. 식당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만은요, 크게 본다면, 자, 두 가지로 본다면, 고급 식당이 있어요. 실비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노량진 지역에서의 식당의 표준적 사용은요, 고급 식당일까요? 실비 식당일까요? 당연히 실비 식당입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니까 식당 차리면요, 항상 이때 이 지역은요, 표사가 무엇이다? 바로 실비 식당입니다. 식당은요, 실비가 돼야 됩니다. 표사가 실비 식당이면요, 구체적인 이용도요, 반드시 실비 식당을 차려야 됩니다. 얘가 바로 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실비 식당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락이야. 나는 역발상이야. 거꾸로 실비 식당 안 차리고요, 강남이면 통할 법한 최고급 식당을 차려요. 최고급 뷔페입니다. 한 끼 먹는데 7만 원씩, 8만 원씩 합니다. 이런 식당 차리면요, 식당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문 닫아야 됩니다. 장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표사가 실비라면요, 요 영향을 받으면서 최유의 사용도 항상 뭐 실비 식당을 차려야지 절대 고급 식당은 안 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지역 분석의 제약을 받으면서 개별 분석, 얘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런 전체 흐름에서 이제 교재 봐야 됩니다. 자, 489페이지입니다.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의 의부터 볼까요? 지역 분석이란 두 줄 밑줄 하세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그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과 표준적 사용 동그라미,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여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가격 수준 동그라미. 그래서 지역 분석 말이 나왔다면 항상 이대로요, 그 지역의 표사를 판정해서 가격 수정한다. 이 두 단어는 피 나야 됩니다. 이 단어가 안 나면요, 공부가 엉터리 공부예요. 항상 지역 분석은요, 그 지역의 표사와 가격 수준 구하는 작업입니다. 자, 목차 이변이 있죠. 지역 분석의 대상은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세 가지 지역입니다. 1번 인근지역, 2번 유사지역, 3번 동요소건. 요 세 가지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